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벌써 6강입니다. 끝나는 날이에요. 1강부터 반응이 뜨거웠죠. 우리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 영상 반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료 PDF 파일 꼭 다운받으세요. 꼭 여러분들의 자료로 다운받으셔가지고 계속 토익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강도 한번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문제부터 먼저 보고 갈 건데, 이 문제 의외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increased 찍을래 아니면 raised 찍을래 선택 문제인데, 자, have 플러스 pp니까 동사 어휘 문제로 보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increase 증가하다 아닌가 선생님? 그리고 raise도 뭔가 올라가는 거, 뭐뭐를 들어 올리다 이거 아닌가요 선생님? 이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increase 자타동사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raise는 보통 타동사의 역할로서 뒤에 목적어를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자재 가격 주어잖아요. 그리고 뒤에 상당이라는 부사를 쓰고 있는데 뒤에 목적어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럼 뭐 한다? 그냥 원자재 이 비용 자체가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표현으로 A번 increased를 찍어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단어 컨텐츠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Increase. 증가하다. Sales increased sharply after the promotion. 우리 increase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다 된다?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그래서 뭔가가 증가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뭐뭐를 증가시키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sales 매출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Sharply after the promotion, 홍보 후에 아주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Sharply 하면 당연히 날카롭게인데 당연히 날카롭게 오른 건 뭐예요? 급격하게 올라갔다라고 좀 의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ncrease의 반대말이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Decrease라는 동사 표현, 당연히 얘도 자타동사 다 가능합니다. 감소하다, 감소시키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얘네들이 명사의 형태도 가능해요. 증가, 감소, increase, 증가, decrease, 감소인데 웃긴 건 얘네 가산명사로 쓰입니다. 가산명사로서 쓰이면서 an increase, a decrease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Raise. 올리다. The company raised prices last month. 자, 두 번째 단어 raise라는 단어 한번 가볼게요. 자, 방금 우리 선택 문제로 풀었던 단어죠. raise, 뭐뭐를 들어 올리다. 보통 타동사로서 뭔가를 들어 올리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격, 목적어 나와 있네. 가격을 올렸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the company, 회사가 지난달에 그 가격, 비용을 들어 올렸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raise가 이 명사로 쓰이다 보면요. 당연히 뭔가 올려진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급여 얘기할 때 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로 임금 인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되게 좋은 단어죠? 누구나 좋아하는 단어겠죠? 임금 인상. a raise에서 그냥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raise, 뭐뭐를 들어 올리다. Reduce. 줄이다. The firm reduced operating costs. Decline. 감소하다. Profits declined during the off-season. decline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자, 일단 이 동사 자동사가 가능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동사일 때 뜻이 뭐가 된다? 맞아요. 감소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ofits, 우리 이윤이 감소했습니다. 뭐 동안에? off season 동안에 이윤이 감소했다. 그런데 이 decline은요. 당연히 타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decline이 자동사일 땐 감소하다지만 타동사일 땐 뜻이 조금 바뀝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와서 그 목적어를 그렇죠. 거절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decline something, 뭔가를 거절하다. 됐어요? 그래서 감소하다 자동사, 거절하다 타동사, 그리고 명사의 형태 똑같습니다. decline, 무슨 뜻? 그렇죠. 감소 또는 거절 둘 다 돼요. 이 명사 형태는 자타동사 똑같습니다. 그냥 decline 자체가 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Hire. 고용하다. The company hired 3 new engineers. Employ.
고용하다. The factory employs over 300 workers. Assist. 돕다. Staff assisted customers with reservations. Help. 돕다. This guide helps users understand the system. 넘어가서 8번째 단어예요. help. help. 돕다. 여러분, 이 help라는 동사 모르시는 분들 사실 없어요. 누구나 돕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 FUL 형태로 바꾸면 형용사가 되죠. 도움이 되는 이란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자, 이 help는 여러분 혹시 문법책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준 사역동사. 여러분, 준 사역동사 맞아요. 그거 맞는데 help는 준 사역동사지 하고서 정작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문장의 구조를 이루는지 모르면 별로 의미 없습니다. 문법 용어에 치우치지 마세요. 준 사역동사라는 용어 몰라도 돼요. 단 help는 어떤 문장의 구조를 이룬다? 그렇죠. 뒤에 목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즉 오형식 문장 구조를 이루는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신기하게도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help가 동사고 접속사도 없는데 어떻게 또 동사 원형을 또 동사를 쓰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죠. 원래로 하면 일반적인 동사들이라면 동사 2개가 있으면 접속사 같은 걸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이유, help는 우리 특수한 동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special verb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특수동사.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로 익숙하게 있다? 준사역동사로 있습니다. 이 목적어에 뭘 묘사하고 싶을 때? 맞아요. 동작을 묘사하고 싶을 때 그냥 원형 형태의 동사를 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목적어가 어떤 동사 하도록 도와주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요 뒤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투부정사를 집어넣든 아니면 동사 원형을 집어넣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문 볼게요. This guide가 도왔습니다. 그렇죠? 요 users 목적어죠. 그리고 목적어 유저들이 뭐한다? 이해하도록 그 시스템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유저가 이해한다. 목적어가 하려는 동작을 동사 원형 understand라는 동사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웃긴 건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to understand 들어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to understand라고 쓰든 understand라고 쓰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근데 하나만 더 갈게요. 웃긴 건 목적어까지 날려서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구조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help 뒤에 그냥 동사 원형이 붙어서 쓰이는 거예요. This guide helps understand the system. 그렇죠? 목적어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날려버리고서 이 가이드는 이 시스템 이해하도록 도움이 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시스템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해석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됐어요? 목적어 날려버린 상태에서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쓰임을 실전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준사역동사 그런 용어 많이 알아봤자 별로 의미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영어 전공자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준사역동사를 그냥 알고 있는 거지. 준사역동사란 말 몰라도 help는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당연히 실전적으로 들리고 눈으로 봤을 때 해석이 되고 문법 문제 나왔을 때 걸러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실전적으로 연습을 하시고요. 하나 더, 오형식 문장 구조의 특징, 목적어가 하려는 동작을 투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오형식 문장 구조가 우리나라 말에는 존재하지 않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 목적어가 주체예요.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마치 주술관계처럼 해석이 됩니다. 이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그렇죠? 주술관계처럼 마치 해석이 돼버리죠. 됐어요? 그런 식으로 영어 문장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한국어로 어떻게 이해할지를 항상 고민하세요. 그 고민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은 받아들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Allow. 허용하다. The policy allows remote work. allow라는 동사가 있어요. 요거 발음 한번 꼭 따라하세요. allow. 허용하다. 또는 허락하다. 근데 당연히 the policy, 그 정책은 remote work, 여러분 멀리서, 즉 원격 근무죠. 또는 재택근무 허락해준다라는 표현인데 근데 이 allow에 또 중요한 특징이 있죠. 얘도 몇 형식, 오형식 동사 구문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단 뭐가 들어간다? 투부정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일반 동사예요. 자, 질문. help 동사와의 차이점은 뭐죠?
help는 특수동사, 준사역 동사다 보니까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allow는 일반 동사인데 그냥 동사 원형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그렇죠. 그런데 목적어에 뭐를 묘사해주고 싶을 때, 동작을 묘사해주고 싶을 때 투부정사를 집어넣어서 그 동작을 묘사하면서 주술관계처럼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를 의미상 제가 A라고 지칭을 할 거고 뒤에 투부정사니까 투 플러스 동사원형,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불러요. 오형식 A2 동사원형 구문꼴로 쓰이는 동사 표현들. allow A2 동사원형 가능하죠? 또 뭐가 있어요? permit A2 동사원형, 또 ask A2 동사원형, 또 require A2 동사원형, 또는 request A2 동사원형,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Q가 잘 안 써지네요. 오케이, require, request 같은 동사들, 또 뭐 allow 같은 동사들, 또 encourage 같은 동사들, 이런 것들 자주 쓰일 수 있으니까 A2 동사원형 구문 나올 때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Permit, 허가하다. Visitors are permitted to enter the lobby. 오케이, permit으로 가겠습니다. 방금 했던 거 아니에요? permit A2 동사원형. 자, 그럼 여기서 응용 하나만 더 갈게요. 이 A가 목적어였고 여러분 목적격 보어 이 동사원형 하도록 허락해주다라는 표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문장을 보니까 뭐로 바뀌어 있죠? 수동으로 바뀌어 있어요. 잘 보세요. 수동태로 바꾸는 원리, 목적어를 어디로 보낸다? 주어로 보냅니다. 그리고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썼겠죠? 그런데 질문, 이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 어디로 그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동사 뒤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형성이 되죠? 그렇죠. A2 동사 원형을 오형식 문장 구조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BPP 투부정사꼴로 바뀌네. 그렇죠. 뭐뭐 하도록 허락되어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형식 동사로서 투부정사를 목적격보로 취하는 동사들, 이런 A2 동사원형 구문을 수동태로 바꾸면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하는 BPP 투부정사꼴이 되는 겁니다. 해석해볼까요? 방문객들은요, 허락된대요. 뭐 하도록? 이 방문객들이 하는 동작이죠. 뭐? The lobby, 로비로 들어가는 거, 그거 허락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원리를 이해하면 한국어로 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단어, 그러면 be allowed to 동사원형도 있겠죠. 또 be permitted, 또 뭐 be requested, be required to 동사원형, be encouraged to 동사원형, be expected to 동사원형,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됐어요? 그거 한번 정리하시고요. Choose, 선택하다. Customers can choose their delivery date. Select, 선별하다. Candidates were selected through interviews. Delay, 지연시키다. Weather delayed the shipment. Postpone, 연기하다. The meeting was postponed until Friday. Purchase, 구매하다. Clients can purchase tickets online. Buy, 사다. She bought office supplies yesterday. Notify, 통보하다. Customers will be notified by email. Inform, 알리다. Please inform staff of the changes. notify라는 동사, 요거 되게 많이 나오는 동사죠. 통보하다, 알려주다. 여러분, 이 notify에 동의어가 또 있죠. 뭐가 있어요? 바로 그 다음 단어입니다. 18번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18번 inform이랑 notify랑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inform, notify 같이 묶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nform, notify 어떻게 쓰일 수 있는 동사 표현이냐면 A, of B 꼴이 가능해요. 그런데 A에 주로 대상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A에게 B를 알려주다 또는 통보하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쓰임, A라는 목적어 사람은 그대로 나오는데 A에게 뒤에 뭐가 이어질 수 있죠? 그렇죠. 명사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명사절 주로 대절이 나와서 제가 뭐라고 한다? A 대절 구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물론 명사절 여기에 꼭 대절만 가는 건 아니에요. 다른 명사절 접속사가 의미에 맞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보통은 대절을 쓰니까 그래서 제가 A 대절 구문으로 하는데 그래요. 굳이 따지자면 위에는 뭐 3형식으로 썼겠고 밑에는 4형식으로 썼겠죠. 목적어 두 개니까. 그런데 그런 3, 4형식의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의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inform, notify가 A of B 구문, A 명사절 구문으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수동태 구문으로 써놨네요. 우리 customer 고객들이 뭐 한다? 통보받을 거다. 이메일로 통보받을 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한 장 넘어가서 우리 18번 단어 inform 나왔네. inform A of B 꼴 나왔죠. A라는 사람 대상에게 B를 알려주고 통보하다.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the changes, 우리 그 변경 사항들을 알려주세요. 통보해주세요. 뭐 알려주세요. 뭐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죠. notify inform은 하나로 묶어서 가셔야 돼요. notify A of B, inform A of B, notify A 대절, inform A 대절.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A of B, A 대절 명사절이 나올 수 있죠?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그렇죠. Be informed of something. 또 수동태로 바꾸면 be informed 대절. 대절 이하를 통보받다 또는 알림을 받다. Be notified 대절 또는 be informed 대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항상 형태를 정리해 두시고 눈으로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왜? 우리나라 말과 달리 영어는 이런 능동 수동의 형태가 자유자재로 바뀌면서 쓰기 때문에 눈으로 꼭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Success. 성공. The project was a success. Successful. 성공적인. The launch was successful.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The product was successfully introduced. Decision. 결정. The decision was approved by management. Decide. 결정하다. The board decided to expand overseas. Decisive. 결정적인. Her role was decisive in the deal. 우리 decide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3번 단어입니다. decide라는 동사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decide라는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타동사기는 합니다. 그런데 알아둬야 될 구문적인 표현이 있죠. decide는 뒤에 뭐를 목적어로 취한다? 그렇죠.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동명사 ing 같은 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대놓고 빈칸 뚫어놓고 decide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를 결정하다. 밑에 예문도 투부정사 뒤에 나와 있네요. 자, 이 사진이 여러분 결정했습니다. 뭘요? 그렇죠. 해외로 확장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뭐뭐 하기로 결정하는 거니까 미래적 성향을 지니는 투부정사가 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24번은 얘는 뭘까요? decisive. 그렇죠? 결정적인이라는 뜻이에요. decisive. 발음 꼭 따라 하시고요. 그러면 decisive는 결정적인 뭐한다? Her role. 그녀의 역할은 was decisive in the deal. 그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결정적인이라는 형용사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형태 꼭 익숙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Application. 지원서. All applications must be submitted online. Apply. 지원하다. Applicants may apply by Friday. Applicable. 적용 가능한. The discount is applicable to members only. Difference. 차이. There is a difference in pricing. Different. 다른. The two models are different. Differently. 다르게. The software functions differently. Response. 응답. We received a quick response. Respond. 응답하다. Please respond within 24 hours. 32번 단어 응답하다, 대답하다, 대응하다 이런 표현인데 절대로 이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안 되죠.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바로 못 와요. 그런데 뒤에 뭔가 오고 싶으면 그렇죠. 전치사 표현이 올 수 있는데 보통 to가 와서 어딘가에 응답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당연히 끊어져서 자동사로 혼자 쓰일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밑에 볼게요. 응답해 주세요. 어디 내로? 그렇죠. 24시간 내로. 여기서는 24시간 내로라는 뜻이 어울리니까 누군가에게 응답하다니까 아니니까 그냥 within이라는 전치사를 쓴 거겠죠. 자동사로서 그냥 그 동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내로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respond to 이런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표현 또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꼭 해주시고 당연히 이 to는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 덩어리가 나올 거예요. 항상 to를 보면 동사 원형이 나오는 부정사 to인지 전치사 to인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저도 적어 드릴게요. Responsive. 반응이 빠른. The support team is responsive. Expect. 기대하다. Customers expect fast service. Be expected to.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되다.
The shipment is expected to arrive today. 와, 요 단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물론 기대하다, 예상하다. 고객들이 expect fast service, 빠른 서비스를 뭐 한다? 기대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expect도 어떻게 쓰이는 동사일까요? A2 동사 원형이 가능해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적어에 뭐를 묘사한다? 동작을 묘사하면서 투부정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이 뭐 동작하도록 기대하고 예상하는 거죠. 그리고 수동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A는 기대되어진대요. A는 be expect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도록 기대되어지다. BPP to 부정사꼴로 쓰일 수 있는 동사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많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지문 속에서도 많이 보이고 어휘 문제, 문법 문제 다양하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거를 그 다음 장에서 정리를 해놨죠, 사실. be expected to 동사원형, 그렇죠?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shipment, 그 배송은요, 그렇죠, 오늘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되어지다. expect A2 동사원형을 그렇죠, 수동태로 바꾸고 이 to는 투부정사의 to라는 거 그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Provide. 제공하다. The firm provides free training. Supply. 공급하다. The vendor supplies parts to factories. 우리 provide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다음 장에 37번에 supply라는 동사가 있어요. 비슷한 뜻이죠. 제공하다, 공급하다. 왜 그러냐면 provide나 supply나 뒤에 무슨 형태? A, with B 꼴로 쓰이고요. 그렇죠. 뭐를 뭐에게? A에게 사람 대상이 나와요. 그리고 B를 제공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A를 B와 제공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한국어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어의 provide라는 동사의 특성은 뒤에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어떤 사람에게 B를 제공해 주다. 밑에는 그냥 목적어 하나만 쓰고 있네요. The firm, 그 회사가 뭐 한다? Free training을 제공합니다. 이럴 땐 그냥 목적어 그냥 something 명사, 사물 명사를 쓰는 거지 사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땐 with be 꼴을 반드시 써줘야겠죠. 어떤 사람에게 제공하다 뭘 제공하는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똑같아요. supply A with B 꼴로도 쓸 수 있어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공급하다. 당연히 그냥 부품을 공급하다라는 목적어 something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치사 to를 씀으로써 공장의 부품을 제공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단 A with B 꼴로 쓸 거면 A라는 대상에게 B를 공급하다라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됐어요? 다양한 이 동사의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알고 있으면 다양한 독해 지문에서 다양하게 당연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하게 단어의 뜻을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Offer. 제안하다. The hotel offers complimentary breakfast. Contain. 포함하다. The report contains detailed charts. Include. 포함하다. The price includes tax. include, 우리 include라는 동사 표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건데 include, 포함하다. 그러면 가격이 tax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당연히 누구나 이 include라는 동사 다 알 거예요. 하지만 feature와의 연관성을 볼게요. feature, 우리 feature 하면 뜻이 뭘까요? 당연히 명사로 특징이란 뜻도 있어요. features, 복수형으로 써서 이 특징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동사의 표현이 있습니다. 동사의 표현으로서 여러분 뭐뭐를 특징으로 하다. 그럼 뭔가를 특징으로 한다라는 건 여러분 이 놀이공원이 이 롤러코스터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징으로 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feature이랑 이 include랑 비슷한 동사의 어휘 표현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포함하다, 특징으로 하다. 그리고 뭔가 배우분들 어디에 출연하잖아요. 출연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수분들끼리 뭐 어떤 가수가 뭐 featuring 한다라고 하죠. 그 featuring이 이 feature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징으로 하고 포함하고 배우분들을 뭐 이 영화가 이 배우를 출연시킨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include와 함께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Affect. 영향을 미치다. Weather affects delivery schedules. Effect.
효과. The change had a positive effect. Economic, 경제의. Economic growth slowed last year. Economical, 경제적인. This car is economical to operate. 43번 형용사입니다. economic이라는 형용사, 경제의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우리 44번에 economical과 함께 같이 갈 거예요. 우리 economic, economical. 43번, 44번 이렇게 묶어서 갈 건데 둘 다 경제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런 형용사의 구분이 없는데 영어에서는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문맥적으로 이걸 이해하셔야지 한국어로 경제의 또 경제적인 이것만 가지고는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economic이라는 형용사는요. 그렇죠. 우리 큰 개념의 경제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키워드들이 나올까요? 경제 성장 같은 것들 또는 경제 침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 성장 economic growth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economic growth 하면 경제 성장이고 economic downturn 경제 하락, economic depression 경제 침체 이런 류의 큰 개념의 경제를 얘기할 때 주로 쓰는 형용사 표현이 economic입니다. 그럼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은 느렸대요. 작년에 last year 작년에 느렸다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거 정리하시고요. 그럼 economical은 뭘까요? AL로 끝나는 이 형용사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작은 개념의 경제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가계 경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절약할 수 있다라는 문맥에서 쓰일 수 있어요. 절약할 수 있고 뭔가 알뜰살뜰한 그런 의미의 경제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사이즈가 작아지죠. 이 자동차는 is economical to operate. 운영하기에 있어서 경제적이다. 즉 절약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죠. 왜? 이 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연비가 좋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자동차야. 또는 소형차예요? 굉장히 경제적인 자동차야. 운영하는데 비용이 별로 안 들어. 절약할 수 있어. 이런 문맥 속에서 쓰이는 게 economical입니다. 그럼 명확한 문맥의 차이가 있죠? 큰 개념의 경제를 묘사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절약의 느낌의 경제적인 느낌을 묘사하고 싶은 건지 구분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됐어요? Available, 이용 가능한. The service is available online. Accessible, 접근 가능한. The building is accessible to the public. accessible, 접근 가능한이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형용사 표현으로 the building, 그 building은요. 대중들에게 접근 가능하다. 그래서 대중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거의 동사 표현이 중요해요. 자, access. 우리 access 하면 뜻이 뭘까요? 참고로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바로 나와서 우리 접근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access가 뭐도 가능해요? 명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접근 또는 접근 권한 이런 류의 뜻인데 참고로 access는 무슨 명사? 그렇죠. 불가산 명사로 주로 쓰입니다. 불가산 명사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unaccess 같은 거 못 붙습니다. 뒤에 es 같은 s 같은 복수 형태도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불가산 명사로서 이런 표현이 있죠. have 뒤에 바로 access 쓸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 to를 써서 어딘가로의 접근 권한을 가지다? 그럼 하나로 그냥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어딘가로 접근하다. 그래서 접근이라는 명사일 때는 주로 전치사 to를 뒤에 붙여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access가 명사의 형태랑 동사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access를 동사로 쓸 땐 뒤에 타동사, 목적어 바로 명사 덩어리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접근 권한이라는 어떤 이런 불가산 명사로 쓸 때는 전치사 to를 웬만하면 붙여서 씁니다. 왜? 어딘가로의 접근 또는 접근 권한이니까. 그리고 구문적인 표현으로 have access to 명사 해가지고 어딘가로의 접근 권한을 가지다. 그리고 그거의 형용사요? accessible. 그렇죠? 접근 가능한 이란 뜻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Former, 전자의. The former manager resigned. Latter, 후자의. The latter option is cheaper. Insure, 보장하다. The company insured its equipment. Insure, 보험에 들다. The company insured its equipment. 49번 단어 insure 무슨 뜻? 보장하다. 그래서 그 정책은요. 어떤 안전을 보장해 준대요. 그런데 이렇게 타동사로서 쓰이면서
목적어 명사만 나오기도 하지만 어떠한 문장 내용을 보장해 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주로 대절이 나와서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보장해 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토익 지문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ensure that 한 다음에 주어 동사 쓰면 좀 깔끔하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또는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that을 생략해버립니다. 그래서 ensure 뒤에 갑자기 뜬금없이 주어 동사가 튀어나와 있다?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가운데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생략된 채로 주어 동사가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되게 많이 씁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보장해주다. 그렇죠? 이렇게 확신시켜주다. 그런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문은 그냥 명사 목적어만 나온 예문을 써놓은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 ensure까지 해서 6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강부터 6강까지 우리 2주에 한 번씩 컨텐츠가 아마 올라갔을 텐데 여러분 이 6강 단어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단어들을 제공해드리고 거기에 플러스 제가 강의를 통해서 더 덧붙이는 단어들이 있죠. 그런 것까지 하면 꽤나 많은 단어예요. 그리고 꽤나 많이 빈출로서 나오는 단어니까 일단 여기 있는 것만 꼭 숙지를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진짜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컨텐츠는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